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좋은 활을 만들고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활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예로부터 활은 외세의 침략에서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지키는 데 한 몫을 했던 무기다. 최근에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궁도가 보급되면서 전통 활쏘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궁도는 민족의 혼이 깃든 호국무예로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왔고 우리의 패기와 기상을 보이며 근대까지 계승되어 온 무예입니다. 또한 활을 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덕행을 엿볼 수 있다 하여 관덕이라 불렸으며 나라의 간성을 배출하는 무가의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궁도에 관한 문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본 협회는 대한궁도협회 전신인 조선궁술연구회에서 발행한 조선의 궁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한국의 궁도를 발간 궁도인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IT 시대를 맞아 이 책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궁도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계승 발전시켜 전통무예로서 그 가치를 높이고 보존시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의 형성 과정에 역사와 맥을 같이 한 활. 우리 민족은 선사시대부터 궁시를 사용했으며 이는 한국 전역에 걸쳐 출토된 타제 및 마제석 촉으로 보아 분명하다. 활과 화살의 등장은 처음에 수렵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졌으나 점차 고대 인류의 전투 무기로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 우리나라 역대 왕조는 활쏘기를 권장해왔다.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활이 주요 전쟁 무기로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의 궁술은 국가방위의 주요 수단이라는 그 자체 성격 때문에 주로 관의 주도 아래 과거 제도를 통해 발전하여 무과에서는 중요한 시험 과목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 일본은 완전한 식민지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말살시키려 했고 그 결과 우리 궁도가 크게 위축됐다. 이에 뜻있는 몇몇 인사들이 우리의 전통 무예인 궁도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여 대한궁도협회 전신인 조선궁술연구회를 창립했다. 이러한 활의 발달은 고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만장을 한 기사의 모습을 나타낸 고구려 고분벽화 수렵도나 활쏘기 자세를 배우는 장정과 교관, 각궁을 올리고 죽시의 조를 잡는 모습을 나타낸 김홍도의 활쏘기 풍속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보면 부여는 궁시와 도와 모로서 병기를 삼으니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가 있었다라 하여 궁시가 부여의 주요한 무기였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궁시 관련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제21대 비류왕 17년에 궁성 서쪽에 사대를 세우고 매달 상망에 활을 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활쏘기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장려되어 왔으며 신분상의 귀천, 문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이 함께 즐긴 국민적 무예로서 그 전통을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총포의 발달로 그 위력이 감소하면서 점차 궁술은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변화되었으며 궁도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의 국기적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 조선궁술연구회를 창립했고 그 연역은 다음과 같다. 해방 후 1946년 2월 조선궁도협회로 개칭하고 다시 1948년 8월 대한궁도협회로 개칭하여 1954년 3월 대한체육회에 가맹하였다.
1962년에는 우리는 전통 무예인 궁도 분야가 아닌 양궁을 도입해 각급 학교에 보급시켜 1979년 제30회 세계 궁도 선수권 대회에 전혀 출전하여 여자부 단체 및 개인 종합 우승의 쾌거를 이룩해 명실공히 세계 양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1983년 3월에 양궁 분야를 대한양궁협회로 분리시켰으며, 이후 우리 전래의 궁도만을 전담하고 명칭은 대한궁도협회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궁도협회는 2008년 11월 현재 16개 시도지부 및 1개의 해외 지부가 있고, 그 산하 370개 사정 및 실업팀, 고등학교팀이 등록되어 있으며 궁도인 3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 말엽까지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활은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사용되고 있는 활은 각궁으로, 각궁의 가장 큰 특징은 짧으면서도 강한 단궁으로서 활의 길이가 127cm로 2m가 넘는 일본 활이나 178cm인 양궁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은 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짧고 강함을 지닌 우수한 활을 2000년 넘게 역사 속에 빛나는 민족유산으로 내려져 오고 있다. 혹 역사의 무덤 속이나 박물관의 진열품이 된 죽은 활들 속에서 우리의 각궁과 비교할 만한 성능을 가진 활이 있을지 몰라도 2000년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만들면서 쏘고 있는 활은 우리 각궁뿐이다. 정량궁, 속칭 큰 활이라고 하며 만드는 방법 및 재료는 각궁과 같으나 활의 몸체가 아주 두텁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활을 쏘는 사람이 만개할 때에는 뛰면서 앞으로 나가 생기는 반동의 힘을 빌리는 것이 보통이며 서서 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 활은 전시용이며 무인으로 등단할 자는 반드시 이 활을 사용했다. 예궁, 본래의 명칭은 대궁이며 활을 만드는 제작 방법 및 재료는 각궁과 같으나 6가지 재료를 합성하여 제조하였다고 한다. 궁중연사와 반궁대사 아래 향음줄에 사용됐으므로 예궁이라 불렸다. 목궁, 호라고도 하며 궁간목과 궁간상으로 만드니 활을 만드는 제작 방법과 재료는 극히 단순하다. 전시와 수렵에 공이 사용되었다. 철궁, 거의 철로 만들었으며 전시용으로 사용되었다. 동계활, 활과 화살을 동계에 넣어 등에 메고서 말을 타고 쏘는 활이다. 전시용으로서 만드는 방법이 각궁과 같으나 6가지 재료를 합성한다는 것이 다르다. 활 중에서 가장 작은 활이다. 각궁, 뿔의 길이에 따라 후궁과 장궁으로 나누며 재료에 따라 전시와 수렵용, 그리고 연합과 운동용의 두 종류가 있다. 먼저 후궁은 삼삼이로부터 도고지까지 꽁나무를 써서 만든 활이며, 장궁은 앞을 순전히 뿔로 만든 각궁을 말하는데 요즘 제작되는 각궁은 거의가 장궁이다. 각궁은 취향의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형태와 재료가 오늘날과 거의 다름이 없고, 전시와 수렵용은 궁간상, 물소뿔, 소힘줄, 민어불의 풀, 사, 칠의 6가지로, 연합과 운동용은 궁간상, 물소뿔, 소힘줄, 민어불의 풀, 참나무, 대나무, 화피 등 7가지 재료로 만든다. 각궁은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법으로 제작되므로 다른 나라의 활과 그 성능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쏘는 사람의 기력에 따라 강궁, 연궁으로 구별된다. 강궁이라도 쏘는 사람의 힘으로 활을 다룰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활은 자기 힘에 알맞은 연궁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활은 6가지 종류였지만 현재는 습사용의 각궁만이 전래되고 있으며 만드는 방법과 재료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화살은 예로부터 전래된 순수한 우리 구어로 살이라 하며 한자어로는 전, 시, 족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화살의 종류에 관하여 살펴보면 목전, 철전, 예전, 편전, 동계살,
당분전, 세전, 위협전 등 8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습사용 위협전뿐이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살을 가리켜 죽시라고 하는데 원래 명칭은 위협전이다. 위협전은 각궁에 쓰이던 화살로서 조선시대 우가시치와 일반 습사에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단지 현재 화살과 다른 점은 옛날에는 뾰족한 회촉이었지만 지금은 둥근 촉으로 제작한다. 현재 궁도 경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인 장비는 각궁, 카본궁, 죽시, 카본시이다. 카본궁은 양궁의 재질인 카본과 글래스 파이바를 각궁 형태로 만든 활로서 각궁과 같이 온도, 습도에 민감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카본실은 카본이나 글래스 파이바를 재료로 하여 화살을 제작한 것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따라서 보통 처음 배우는 신사 및 일반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다. 활쏘기 예의의 학문적 근원을 두고 있다는 예기의 사이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안으로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는 몸을 굳게 하는 연후에 궁시를 잡고 심구한다. 이는 예의를 갖추는 마음과 몸가짐으로 활과 화살을 잡고 활을 가득 당겨 겨냥과 부침으로 쏘고 난 연후에야 살이 맞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활쏘기의 행위 동작이야말로 덕행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왕조 초기에 활쏘기의 호를 관덕이라 정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예기의 사이편에 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활쏘기는 인의 길이다. 사자 인지도야. 활쏘기는 자기 자신에게서 바른 것을 구한다. 사구정제기, 몸을 바르게 한 후에야 쏜다. 기정 이후 발, 쏴서 맞추지 못하면 곧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 다리부중 측부원승기자 단구제기 이기의. 다시 말하면 활쏘기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인 까닭에 인의 길이 되는 것이다. 근대 궁도에 와서 궁도가 국민의 심신단련을 위한 체육 경기 종목으로 채택된 후에도 활쏘기의 모든 행동거지가 예의에 맞아야 하는 관덕의 사, 군자의 도로서의 예법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인의 덕행, 사랑과 덕행으로 본을 보인다. 성실겸손, 겸손하고 성실하게 행한다. 자중절조, 행실을 신중히 하고 절조를 굳게 지킨다. 예의 엄수, 예의 범죄를 엄격히 지킨다. 염직과감, 청렴 겸직하고 용감하게 행한다. 습사무원, 활을 쏠 때에는 침묵을 지킨다. 정심정기,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한다. 불언승자,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망만타궁, 타인의 활을 당기지 않는다. 궁도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쏘는 사람의 기회가 옳고 사용하는 궁구가 적합하면 반드시 관역에 적중하며 쏘아서 적중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시 살펴야 한다. 둘째, 궁도를 연마한 사람이면 활을 사심없이 당겨서 심기를 집중하고 활을 쏜다는 의식을 버리고 발시한다. 셋째, 궁술은 넓은 의미로는 궁도에 속하지만 궁술 그 자체는 궁도의 대도에 입문하는 길을 터득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수독에 철저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바르고 참되어야만 비로소 궁도를 터득할 수 있다. 넷째, 궁도의 목적은 활을 쏘는 일을 통하여 모든 인간사에 대한 도를 함께 닦는 데 있다. 즉, 내면적인 정신과 사상의 정화는 물론 내면적인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르기까지
평생 덕을 쌓고 실행해야 한다. 다섯째, 서로 존중하며 진심으로 장유유서와 선후배의 도를 실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궁돌한 모든 인간 행위에서 대의의 어긋남이 없도록 수양을 거듭하여 남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경기장은 난양이 좋다. 사정거리 145m, 사대폭은 80cm 이상으로 최소 21명 정도의 궁사가 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관역은 가로 2m, 세로 2m 66.7cm, 기울기는 15도이고 관역과 관역 사이는 5m 이상 유지가 필요하며 사대 뒤에는 사정이 있어 제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경기 방법은 5명에서 7명이 한조가 되어 자리를 정하고 관역을 향하여 80cm 이상 폭에서 나란히 서서 심판의 발시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로 화살 하나씩을 쏘아 5발을 끝낸 다음 적중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인 및 단체의 순위를 정한다. 위와 같은 방법을 3차례 반복하는 것을 3순이라고 하며 주최 측의 결정에 따라 3순, 5순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 1. 동도 경기 종목은 시도대항전, 정대항전, 개인전 등이 있다. 2. 단체전 작대 방법은 추첨에 의함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주최 측의 대진표 작성을 위촉할 수 있다. 3. 궁도 종목의 모든 경기는 기록 경기를 원칙으로 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시도대항전은 시도대표 7명이 참가하여 상위자 5명의 기록 합계로 순위를 결정하며 동점 시에는 상위자 5명으로 비기전을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4. 단체전 및 개인전은 등위가 결정될 때까지 실시한다. 비교 시에는 초수는 5시로 하고 재비교 시에는 1시순으로 하며 단체전이나 개인전의 경우 비교를 쏘지 않고 양보의 의사를 표시할 때 원 경기 득점을 무효로 한다. 5. 경기 시 발시 진행 요령에 따라 각 선수는 화살의 발시 번호 기입 순서에 따라 발시한다. 경기자의 발시 제한 시간은 발시 구령으로부터 30초를 초과하지 못하며 화살이 발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는 사대 전면 낙전선 1m 내에 떨어진 화살, 심판이 발시되지 않음을 판정한 경우를 말한다. 선수가 사대에 서 있는 동안 장비 교체가 필수적인 경우 이외에는 어느 누구로부터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하간 정보나 보조를 받지 못한다. 6. 화살의 관역을 맞고 초기 15도 후보 경사로 관역 후보 수직 선상에 걸린 것만을 관중으로 인정한다. 7. 경기 진행 중 지정된 심판 시동 이외에는 수화를 막론하고 무겁터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우리 활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가장 대중화된 무예였고 역대 왕조와 문무백관에 즐기고 양반의 자제가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 과목으로 우리 조상들은 활을 통해 심신단련과 장부로서의 후연지기를 길러왔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궁도는 과격한 운동이 아닌 탓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일생을 통해 즐길 수 있는 특징으로 활에 힘이 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힘에 맞는 활을 선택하여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궁도는 자기 자신과 관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중 요구에 따라 흥미가 지속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 모두 똑같이 즐길 수 있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 좋은 장수 운동이다. 궁도는 항상 올바른 자세와 균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척추를 신장하고 가슴을 튼튼히 하며 언제나 옳고 바른 자세를 갖는 태도나 습관을 기른다. 특히 활을 만작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단전 호흡이 이루어져 호흡 기능 발달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궁도장이 대부분 공원과 야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활을 쏘게 되면 스트레스가 자신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좋은 운동이다. 정신 수양이 된다.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무심의 경지에서 활을 쏠 때 비로소 관중이 되므로 궁도를 통해 침착성과 노력하는 습성, 인내력을 키운다. 따라서 궁도를 하게 되면 정신을 집중시키는 능력, 자기 자신을 이기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배양되어 정신 수양에 큰 도움이 된다. 활쏘기는 모든 인간사에 대한 도를 함께 닦는 데 있으므로 궁도를 연 많은 사람은 사심없이 활을 당겨 육체와 정신을 통일하여 쏜다는 의식을 버리고 할시한다. 앞으로 대한궁도협회는 궁도 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에 도모하고 궁도 경기인 및 단체를 통할 시도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은 물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